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있었지요. 대통령이 직접 1시간 남짓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론 내내 그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보다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의 행동의 원인이 거대 여당의 횡포에 있었다며 국회 내 암약하는 종북 좌파들과 이들이 북한의 간첩들과 내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뚜렷한 물증 없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 갇힌 채로 계속해서 그의 지지자들에게 자신과 끝까지 투쟁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옥중 정치를 펼치고 있으며 마침내 지난 3월 1일에는 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두쪽난 우리 한국 사회가 탄핵의 진실이 어떻든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을 맹렬히 반대하고 나선 우파 진영의 국민들의 심리에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일종의 이재명 포비아가 짙게 내재되어 있어서 윤석열을 비록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우리 보수 진영에 빼앗길 수 없는 한판 승부라고 하는 진영 논리임을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이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오로지 그 정치적 전략이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이라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랜 세월 검사로서 지내온 그의 지난 언행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는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념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정치검찰이었지요. 그리고 간간히 김건희 녹취록에서 불거져 나왔던 그 두 부부의 정치적 이념은 그야말로 반보수 좌파적 시각에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야말로 한국의 전통 보수를 경멸하며 이른바 노빠 진영의 열렬한 광팬이었던 사실이 그의 아내 김건희의 녹취록에서 발견되지요. 우리는 원래가 좌파야 보수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으니 어쩌겠어. 대통령의 정책에 어느 정도는 이 보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양념을 가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남편은 노무현의 삶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보고 난 후 자기 방에 들어가서 2시간을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그가 오로지 살 길은 보수층을 선동해서 반공산주의와 이재명 구속이라는 맞불을 놓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의 여론에 편승하며 윤석열 이후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국힘당의 멀쩡한 중진들이 이에 합세하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그동안 헌재의 탄핵 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의 궤변론과 비논리성, 내 방식대로의 신념과 주장을 굳히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자신들의 부하들을 적대시하는 윤석열의 심리 상태를 이 세심히 지켜보면서 그의 알코올 의존성의 정도는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 알코올의 문제를 너무도 간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술이 한국인들의 삶에 너무도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술 문제를 의료적인 차원에서
바라다 보지 못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술은 여타의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진정시키는 향정신성 약물이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안증과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을 완화시켜주는 벤조다이에제펜류와 수면성 진정제인 바베츄레인 같은 그런 신경 안정제의 효과와 유사하지요. 사실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되는 이 약물류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의약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약에 의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존성이 너무 깊어지면 정신적 혼동에 빠지고 망상과 현실 왜곡, 집착과 강박 증세, 그리고 충동성과 자기 감정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되며 단기 기억력의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한국 사회가 이러한 만성 음주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모르고 있으며 그 사람이 직업이 좋고 사회적 처세술을 유지하고 있으면 술 마시고 실수하고 만취해도 별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그 일반적인 문화지요. 그냥 참을성 없고 충동적인 행동을 그 사람 본래의 그 과격한 성격으로만 치부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독선가이자 자기 변명, 거짓 정서로 일관하고 있음을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그 사람의 술 문제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나타난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 구속되고 상당 기간 술을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뇌기능적으로 일종의 금단 현상을 겪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뭔가 초조해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엄 당시에 자신이 명령했던 것들을 세세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지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모함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의 머릿속에는 단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기억의 재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령은 국회 내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의 간첩들과의 그 커넥션을 수사하기 위한 국외의 일념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는 그의 거짓된 확신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당당하게 펼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렇게나 주장하고 있는 변명을 헌재 재판관들과 국민들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비현실적인 자기만의 집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술 문제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이번 윤석열 사태는 우리 사회에 술로 흥한 자, 술로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 소중한 배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권좌에서 내려와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그의 좌충우돌하는 알코올리즘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 당장 허망한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엎질러진 대세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현실인식이 절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